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두 개의 질병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간단하고 좀 쉬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일확천금이 없죠. 그래서 어떤 한번 어떻게 해서 또는 무슨 약을 먹어서 뭐 갑자기 건강해지고 이런 거가 아니고 평소의 습관이 또 관리 방법이 자신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라고 하면은 단순하겠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의학과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들 아시긴 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치의를 만드는 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년도에는 우리 대통령도 주치의를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정하셨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건강 관리를 받으시고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 전문가로 가고, 이런 거가 이제 일반적인 건강 관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일단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과학적인, 의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걸 먼저 살짝 말씀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실제로,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거기서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질병이 없는 상태, 이걸 건강이라고 하지 않고 요새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사회적이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정신은 물론이고 이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나 이런 것까지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사망 원인을 변천을 보면은, 제가 의과대학생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전공의를 할 때 다 1988년부터 98년, 2010년, 2024년, 지금 여기 좁아가지고 제가 1988년 거는 넣지 않았지만 부동의 1위는 하여간 암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암은 그냥 암 하나로 나누면은 부동이 1위지만 암을 이제 위암, 뭐 폐암, 뭐 유방암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 이제 바뀌게 되죠. 그건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3, 40년 전에는 풍이 굉장히 높은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혈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분들이 겉으로 볼 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쓰러지시고, 그럴 때는 또 고혈압에 의한 뇌혈관 질환은 요즘 같이 그 콜레스테롤이나 당뇨에 의한 뇌혈관 질환과 달리 뇌출혈이 많습니다. 요즘은 뇌가 막히는 거가 더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뇌출혈이 더 많아서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뭐 반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됐다는 게 그때 뇌혈관 질환이었고, 그때 부동의 1위였습니다. 한 10만 명 중에 100명, 160명 정도 돌아가시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 그 밑에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후유증으로 오는 심장 질환이었고, 그 당시에는 길도 별로 안 좋고 안전벨트도 잘 안 맸고 차도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이 교통사고가 사실은 또 아주 중요한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국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 질환이 이렇게 5위에 들어갈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어떠냐? 역시 암은 부동의 1위입니다. 근데 역시 암을 나눠볼 때는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이 올라왔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혈압을 관리를 잘하면서 뇌혈관 질환은 내려갔지만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심근경색, 협심증, 그다음에
고혈압의 마지막 단계인 심부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심장질환이 암을 제외하고는 1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폐렴은 요거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좀 노쇠하거나 마지막 특별한 질환 없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또 폐렴이 많기 때문에 3위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러니까 요건 특별한 요 폐렴이 유행한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노쇠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위였던 암 빼고 1위였던 뇌혈관 질환이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안 좋은 건데 이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마도 경제 성장을 너무 빨리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천에 용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이 아주 중요한 그 디딤돌이었죠. 그래서 그 교육 환경이나 이런 데에 대한 경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살이 많이 생겼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울증, 불안증 이런 질환의 유병률도 상당히 올라갔고 그 결과로 자살이 우리나라 5번째 사망 원인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입니다. 1위도 2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동의 1위라서 이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겠고 이거는 누구 한 사람 그 개개인이 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노력해야지 될 그런 개선될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위까지는 여기 있는데 이제 6위부터 그 나머지는 뭐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신다고 하죠. 치매, 알츠하이머병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막 올라오고 있는 당뇨병 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 서구식 음식 그리고 그다음에 좌식 생활이라 그러죠.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그 주로 스마트폰 사용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해서 앉아만 있는 생활. 이것 때문에 당뇨병 많이 늘었죠. 그다음에 고혈압이 이제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있고 간질환도 역시 떨어졌지만 아직은 10위 내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더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은 B형 간염이 요새는 다 예방 접종을 강제로 어렸을 때 다 하고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간질환은 더 떨어질 예정입니다. 폐혈증은 특별한 병명이 아니라 아까처럼 병원에 입원하 계시거나 이랬을 때 마지막에 또 생길 수 있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이렇게 통째로 묶지 않고 일일이 나눠보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사망 순위로 제 1위가 폐암입니다. 이거는 남성들에서는 그 흡연이 월등히 큰 원인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어도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요새 여성분들 중에 비흡연 폐암이 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역학조사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우리 옛날에 그 재래식 부엌 같은 그냥 우리가 조리하면서 그 안 좋은 연기나 이런 거에 계속 노출됐던 것 때문이 아닐까. 여성에서의 폐암의 증가는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안 좋은 거는 여성하고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 높다는 겁니다. 남성 흡연율은 많이 떨어졌는데 여성 흡연율하고 청소년 흡연율이 아직 좀 높아서 그것은 미래에 폐암이 더 올라갈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간암은 역시 아직까지는 B형, C형 바이러스의 영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요즘 새롭게 간암의 위험 인자로 도달하고 있는 게 지방간 중에 이제 간경화로 가는 지방간입니다. 그러니까 비만하고 대사증후군하고 관계 있는 그래서 체중 조절도 필요하게 되겠고 대장암은 이건 이제 서구식 식사 생활이나 역시 그 좌식 생활 같은 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는데 대장 내시경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자유롭게 그러니까 일반적인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서양보다는 굉장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대장암으로 가기 전 단계인 그 대장 용종 선종 단계에서 제거를 하면은 대장암의 발생 그리고 사망률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췌장암은 이건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정복하지 못한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겨서 진행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초반에 주변에 침투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조기 발견에 의한 그 사망률 개선 이게 아직까지는 어려운 암이 되겠습니다. 또 췌장암의 과거력이나 만성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흡연 이런 게 이제
위험 요인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또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안타까운 암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폰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그분도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는 돈이 많고 뭐 머리 좋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그런 암이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그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제일 많은 암이고요. 제가 의과대학생 때는 위암이 여기 1위였습니다. 폐암 위에. 근데 이거 이제 냉장고들이 많이 보급되고, 또 음식이 요새는 그렇게 좀 안 좋은 음식들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내시경에 의해서 조기에 위암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5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그냥 암 하면 아까 보면 부동의 1위였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폐암, 위암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그 순위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정도가 됩니다. 1위에 심장 질환이 그대로 있고, 2위 폐렴, 아까 노쇠사라 그랬죠. 그거 있고, 뇌혈관 질환까지는 1, 2, 3위가 그냥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중에 제일 사망률 높았던 폐암이 한 4위 정도 됩니다. 한 10만 명 중에 30몇 명 정도 들어가신 거고, 그 다음에 자살, 치매, 이게 다시 당뇨병까지 유지되다가 간암이 여기 끼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췌장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암 종류가 많으니까 암으로 합하면은 당연히 심장질환보다도 높게 올라가지만 암을 나눠 놓고 나면은 이런 정도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해당되는데, 지금 노년층의 사망 순위 60대, 70대, 80세 이상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위는 암이죠. 근데 이게 암이 차지하는 그 비율입니다. 60대는 그러니까 암이 단연코 많죠. 10명 중에 4분이 암으로 돌아가신 건 안 되고, 70대까지도 그거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80세 이상 되면은 암이 새로 생기는 분보다는 이제 다른 질환이 더 높기 때문에 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지만 그래도 암은 계속 1위는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70대하고 80대 이상에서는 여기 폐렴이 들어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노쇠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나타나기 때문에 80세 이상에서는 2위까지도 올라와 있고 70대에서 4위 정도 되지만 60대는 요새 우리 나라에서 60대 분들은 노년층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들 좀 젊으시고 건강하셔서 여기는 폐렴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장, 뇌혈관 요 두 개가 중요한 부분이고, 요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요 5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교정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너무 늦지 않게 약을 그냥 드시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약 먹는 게 싫어서 자꾸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적당한 때 시작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사망 순위에서 우리가 그 증거로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살은 우울증 관리나 이런 아까도 사회적 책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치매 이런 것들 이제 전에는 별로 순위에 안 들다가 이제 올라오는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크게 뭐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 순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60대, 70대, 80대에서 각각 조금 나이 들어가시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심뇌혈관 질환 합쳐서 그렇게 얘기하죠. 심뇌혈관 질환이고, 그리고 암도 계속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아까처럼 또 암 이렇게 안 하고 다 나눴을 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우리나라 암 사망 순위와. 근데 여기서 바뀌는 게 아까는 대장암이 3위고 췌장암이 4위였죠. 근데 이제 60대 이상으로 가면은 췌장암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전립선암은 그 밑에 60세 미만에서는 거의 이제 사망률이 없는데 60대 이후부터 확 늘어나는 것 중에 이제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 건강 검진에서 이제 검진해 주는 거는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정도가 되겠습니다. 췌장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하면은 예후가 아주 좋다 이런 증거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 3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수칙이 아까 사망 순위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과거의 수칙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 환자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혈관 질환이 많았었다 그랬죠. 그때는 그게 대부분 다 혈압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혈압이 있는데도 치료를 안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혈압을 잘들 치료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때는 1번이 그거였습니다. 혈압을 알고 고혈압 치료를 받는다. 이 1번으로 왔죠. 뇌혈관 질환, 터지는 질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수사고에 대해서 이 안전벨트를 매자. 이게 이제 의사가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안전수칙에도 들어있을 정도였던 겁니다. 안전벨트하고 이제 운수사고를 제대로 예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암하고 혈압에 다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맵고 짠 음식을 피한다 이런 거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그때는 강제적인 국가 접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간암, 간경화를 예방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은 여러 군데 들어가죠. 중풍의 뇌혈관 질환에도 들어가고 심혈관 질환에도 들어가고 각종 암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금연도 상당히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금연한다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 그때는 음주를 요즘 같지 않고 굉장히 많이들 할 때였기 때문에 음주하고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그 다음에 휴식과 수면하고 10번째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 그 당시에는 국가건강검진도 일부만 시행되고 있고, 또 이제 검진센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검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정기검진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치의와 상의해서 검진 받는 거가 이제 10번째 정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게 이제 사망 원인 변경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10위였던 거가 건강수칙이 1위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암들의 상당 부분이 췌장암 같은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금연, 모든 심뇌혈관 질환과 암의 다 원인이 되는 금연이 두 번째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혈압은 계속 잘 치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혈당, 콜레스테롤, 요게 심뇌혈관 질환에 아주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치료받는다. 이게 전에 없었던 건데 올라왔죠. 30년 전에 없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한 3, 4위에 있었던 2000년대 있었던 게 이제 이렇게 하고, 채소 생선의 중요성도 나오고, 정상 체중, 이게 이제 허리둘레, 대사증후군과 관계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그 다음에 이제 음주 나오고, 마지막도 충분한 휴식과 수면,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B형 간염뿐만 아니라 노인에서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구체적인 건강 관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